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명 늘어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또 추석 연휴 이후 일가족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오는 일요일에 거리 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명. 이달 들어 가장 적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가 38명으로 감소 한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에서 17명, 경기에서 9명,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추석 연휴의 여파가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 정읍의 한 마을에서는 연휴를 거치며 집단 감염이 나타나 동네 전체가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10명 중 8명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결국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어야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중대본 회의를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서울시청에서 개최합니다. 정부는 다만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까지 확진자 추이를 계속 분석하고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모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합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재응시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개천절에 이어 오늘 한글날에도 대규모 도심 집회는 금지됐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대신 소규모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용준 기자. 네, 지금 광화문 광장 일대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KBS 파노라마 카메라로 서울시청과 광화문 광장 일대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오전부터 시청 앞 광장 주변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는 이른바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이 차량은 광화문 광장 일대까지 쭉 이어졌는데요. 시위 목적이 아니라면 광장 안으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 50여 곳에서 집회 시도가 의심되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고 있지만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는 출입구는 막힌 상태입니다. 법원이 도심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8.15 비대위를 비롯한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집회 통제 조치에 반발하면서 오늘 곳곳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들 단체는 정부의 조치가 이른바 정치 방역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10대 미만의 소규모 차량 시위는 허용한 만큼 지난 개천절에 이어 오늘도 차량 시위대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집 주변을 돌며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울산의 33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난 불은 13시간여 만에 1차 진화를 끝내고 지금은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9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울산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불은 오늘 낮 12시 35분에 초진됐습니다. 불이 난 지 13시간여 만입니다. 현재는 일부 고층에 남아있는 잔불을 정리 중입니다. 불길은 외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진 데다 초고층 화재를 진압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이 28층의 테라스에서 16명이 지금 구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 헬기 등을 동원하면서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를 돌며 익명 수색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당국이 77명을 구조했고 연기를 마시거나 찰가상을 입은 9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불은 어젯밤 11시 10분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1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린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경입니다. 한동안 뜸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 농장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아닌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인데요. 당국의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정화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도축장을 돌아보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화천군의 한 양돈 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 3마리가 폐사한 겁니다. 정밀 검사를 벌인 중수본은 오늘 새벽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양돈 농장은 돼지 94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습니다.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입니다. 확진 판정으로 중수본은 오늘 오전 5시부터 모레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의 양돈 농장과 도축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생 농장은 물론 인근 10km 이내 사육돼지에 대해 전부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강원도에선 야생 멧돼지에서만 발견돼 왔는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9월 국내 첫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데다 치사율도 최대 100%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타격을 입은 양돈 농장들이 재개를 노리던 시점에 다시 재발해 또 한 번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정부 부처에 예방적인 매몰 처분과 멧돼지를 대비한 울타리 보강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이번 한글날 연휴에 제주를 찾는 사람이 10만 명가량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주민들까지 나서서 방역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주민들이 소독약이 든 통을 짊어집니다. 마을 공중 화장실을 찾아 변기와 문 곳곳에 꼼꼼히 소독약을 뿌립니다. 한글날 연휴 기간 제주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30여 개 단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설을 찾아 소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코로나19 방역 지킴입니다. 이번 연휴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걸로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역 자체에서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일찌감치 관광객들을 맞이한 관광지에선 방역 담당 직원들이 발열 검사를 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방역 수칙을 점검합니다.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즐거운 여행 됐으면 좋겠고 다른 여행객들도 다 같이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기간 제주를 오가는 이들이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또다시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도로 들어올 때 체온이 37.5도를 넘을 경우 누구나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됩니다. 또 제주에서는 공항과 항만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관광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고위험 시설 방문 전엔 취입자 명부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 연휴 28만 명이 제주를 찾았지만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설 연휴를 맞았습니다. 제주도는 바이러스 잠복기가 2주인 만큼 관광객들이 추석 때 강화한 방역 수칙을 그대로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오늘 당 주요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과 박봉주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 당 중앙지도기관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자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김 위원장은 최근 5년 동안 2016년을 제외하고 모두 4차례 당 창건일을 즈음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마르타 오르타도 대변인은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한국 행과 관련해 본인과 가족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르타도 대변인은 탈북자 가족이 보복당하지 않게 하는데 북한 당국에 절대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탈북자를 수용한 국가 역시 탈북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보호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강 전 수석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수석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진술은 너무 터무니없는 사기 날조라며 김봉현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돈 전달자로 지목한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서울 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이모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지난 7월 27일 집에 있던 5만 원권으로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영사관 직원이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부정 발급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동남아 지역 영사관에서 근무한 직원과 뒷돈을 건넨 브로커를 구속하고 부정 발급한 비자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총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476명입니다. 현재는 1,479명이 격리 중에 있으시고 위중증 환자는 94명입니다. 어제는 안타깝게 1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현재까지 428명이고 치명률은 1.75%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의 주요 발생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강남구에 있는 승광빌딩과 관련해서 10월 4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해당 빌딩의 방문자 등이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강남구 승광빌딩 5층, 6층 그리고 9층을 방문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방문 판매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9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마스터플러스 병원과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7명입니다. 환자가 17명이고 의료인이 3명, 그리고 간병인 보호자들이 16명, 그리고 직원 가족이 1명 추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전의 일가족 가족 및 지인 모임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입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운영했던 공부방 관련해서 5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의 방문 주사 사례와 관련해서는 10월 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역학조사 중에 사상구 일가족 및 기존의 소규모 가족 사례들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총 16명이었고 추정 유입 국가는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2명, 미국 7명 등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은 현재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경로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 공개 과정상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개인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등을 두고 기존 권고 성격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진 환자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강화한 근본 감염병 예방법 개정 취지에 따라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성별, 나이 등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진자 개인 단위의 방문 장소별로 게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노출 가능성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공개 범위와 삭제 시기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과 주말을 함께 맞이하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종교시설에서는 예배, 미사, 법회를 포함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고 대면 모임, 주말 행사, 단체 행사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전에 대규모 도심 집회 이후 지역사회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었던 것들을 상기해 주시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여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대규모 집회 등의 개최나 참석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가족 및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한 추가 전파 위험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가을 날씨가 완연해짐에 따라 산행 및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단체 산행은 가급적 자제하고 동행 인원은 가족 단위 등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방된 야외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행 중에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대화를 자제하고 마주보지 않고 개인별로 덜어 먹을 것을 공고드립니다. 가을철에는 코로나19 이외에도 야외 활동 시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그리고 츠츠가무시 증과 같은 진드기나 설치류를 통해 매개되는 감염병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나 쥐 등 설치류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에 긴 소매, 긴 바지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고 귀가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옷 세탁 및 목욕 또는 샤워를 하는 것이 예방에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후에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발열 환자임을 미리 알리고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방문하여 진료를 받되 최근에 야외 활동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자세히 알려주어야 진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진 또한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미리 숙지하고 환자 진료 시에는 텃밭 작업, 등산 등 야외 활동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감별 진단을 통해 환자가 적기에 치료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제 저희가 안내드렸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재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 날 잠정 중단되었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10월 13일부터는 만 13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주로 중고등학생 연령의 예방접종 사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은 필요 백신 물량이 공급된 이후인 10월 19일부터 만 70세 이상, 10월 26일부터는 62세에서 69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2월 31일 연말까지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 예방접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 시작 시기를 일부 세분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 공급 중단 조치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식약처와 유통조사와 품질에 대한 검사 결과 또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백신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백신의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48만 도즈에 대해서는 10월 8일까지 모두 수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사업 재개를 하기 전인 10월 16일까지는 추가 물량을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본 추가 공급 시에는 배송을 하는 위탁 업체를 변경하였고 수송 용기를 보완하고 또 수송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정부에서 유통관리 현장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배송이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하시고 예약 후에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백신 유통상의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드리고 또 일정이 연기돼서 불편함을 겪으시게 된 어르신과 의료기관 등에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접종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는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손 씻기, 손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손 세정을, 손 위생을 충분히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문 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접종을 연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전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셔서 현재까지 연휴로 인한 큰 폭의 환자 증가세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석 대이동 이후에 연휴 기간 가족 간 또는 지인 간 모임 이후에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곳곳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초 식사 모임으로 일가족 7명이 확진된 사례도 보고되었고 또 고향에서도 일가족 감염이 회사와 학교로 전파고리가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여파와 또 이번 주말에 한글날 연휴 등의 위험 요인이 추석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주말 10월 11일까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 두기, 그리고 산밀 환경 피하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좀 더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온 노출이 의심된 독감 백신의 일부를 질병관리청이 수거하기로 한 가운데 문제가 된 백신의 냉장 유통 원칙이 무시된 현장의 그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방치돼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실 텐데요. 백신 운송 과정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운송업체인 신성약품의 물류센터. 백신을 실은 11톤 트럭의 양쪽 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상온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운송 대기 중인 백신은 도로 위에 쌓여 있고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도 백신 상자를 그냥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동물약품 이런 것은 날라가서도 올해 처음 했는데요. 그 백신 날라는 것들. 밥 먹을 때 이렇게 수영을 한번 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KBS에 제공한 운송 트럭의 자동 온도 기록지입니다. 오전 8시 7분부터 30분간 냉장차의 온도는 12.6도씨에서 17.7도씨였습니다. 백신이 얼 수 있는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백신 운송의 적정 온도인 2도씨에서 8도씨를 벗어났습니다.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신성약품 관계자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이탈된 거는 순간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모르겠는데요.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콜드체인, 냉장 유통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온도 변화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아이스박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배송을 하는 거죠.
온도가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품질이 변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백신 운송 과정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신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는 질본청 사항실에서 실시간 그 사항을 알 수 있고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백신 유통 체계를 개선하겠다고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오는 15일 미 대선 2차 TV 토론을 화상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상 토론은 시간 낭비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대면 토론에 부정적이라 이 두 번째 TV 토론이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2차 토론을 화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은 TV 토론을 주관하는 미 대선 토론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안전 확보 없이 토론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절충한 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I heard that the commission a little while ago changed the debate style, and that's not acceptable to us. 토론을 안 할지언정 화상 토론은 시간 낭비라고도 했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유세다니겠다고 했습니다. No,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on a virtual debate. That's not what debating's all about. You sit behind a computer and do a debate. It's ridiculous.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15일 대면 토론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We don't know what the president's going to do. He changes his mind every second. So for me to comment on that now would be irresponsible.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완치 판정도 받지 않았다며 토론위원회 제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I'm going to follow the commission recommendation. If he goes off and he's going to have a rally, I don't know what I'll do.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TV 토론위원회와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면서도 그렇다면 15일 토론은 건너뛰고 29일에 한 번 더 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진영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오는 15일 필라델피아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오는 15일 TV 토론이 무산되고 오는 22일 TV 토론이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현재 서울은 22.7도까지 올랐습니다. 오후에 서울이 24도, 부산 22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와 동해안 지역에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으로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역은 맑겠지만 강원과 영남,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4도, 부산이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말모이 원고와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보물로 지정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